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오토바이의 기어비 변경입니다. 여러분 바이크 있잖아요. 이걸 지금보다 더 팍 치고 나가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다 뭐 이럴 때 바로 이 스프로켓 교체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. 네, 맞아요. 그 기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뒷바퀴 쪽에 있는 큰 톱니바퀴, 리어 스프로킷이라고 하죠. 그거 이빨수를 엔진 쪽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, 프론트 스프로킷 이빨수로 나눈 값이거든요. 이 비율이 결국 엔진의 힘이 실제 바퀴 속도로 어떻게 전달될지, 그리고 뒷바퀴의 토크,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회전력이 걸릴지를 딱 결정짓는 핵심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라이더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, 네 바이크 기업이 되게 톨하다 아니면 뭐 숏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.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요? 네, 톨하다 또는 하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. 각 기어 단수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 자체는 좀 높아져요. 근데 그 대신에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세팅이에요. 고속도로 주행 같은데 유리하겠죠? 고속도로. 반대로 로우하다 또는 숏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와, 가속력이 정말 빨라집니다. 그냥 팍팍 튀어나가죠. 근데 이제 최고 속도에서는 좀 손해를 보게 되고요. 주로 시내 주행이나 좀 구불구불한 길, 와인딩 로드 같은 데 더 맞는 세팅이죠. 그렇구나. 근데 여기서 숫자를 보면 가끔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. 기업이 수치가 크면 오히려 숏 기어링이라면서요. 가속형이라고. 네네, 맞아요.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. 예를 들어서 기어비가 3.10이다. 이렇게 숫자 자체는 크잖아요. 근데 이게 오히려 가속을 중시하는 숏 기어링을 뜻해요. 반대로 뭐 2.7이다.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그게 최고 속도를 중시하는 톨 기어링이고요. 왜 그런 거죠? 반대인 것 같은데? 왜냐하면 이 숫자의 의미가 앞 스프로킷이 몇 번 돌아야 뒷 스프로킷, 그러니까 뒷바퀴를 딱 한 바퀴 돌리는가 하는 거거든요. 숫자가 클수록 앞 스프로킷이 더 많이 뺑뺑 돌아야 뒤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힘은 더 세지고, 즉 가속력은 좋아지고 최고 속도는 좀 줄어드는 거죠. 그런 원리군요. 이제 이해가 되네요. 그럼 뭐 복잡하게 비율 계산하고 그럴 필요까진 없고 그냥 지금 내 바이크 앞뒤 스프로켓 이빨수가 몇 개인지 이거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. 보통 옆면에 숫자가 써 있죠. 네, 맞습니다. 그거 확인하는 게 일단 시작이죠. 그럼 실제로 기어비를 바꾸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요? 제 주변에도 보면 특히 저배기량 타는 친구들이 초반이 좀 답답하다고 바꾸는 경우가 많던데요. 정확해요. 출발할 때나 아니면 기어 변속하고 탁 치고 나갈 때 좀 더 빠른 반응, 그러니까 가속력을 원할 때 숏 기어링으로 많이 바꾸죠.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량이 좀 작은 바이크거나 아니면 뭐 주로 시내 주행 위주로 타시거나 아니면 구불구불한 고갯길 이런 데를 즐겨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앞에 작은 거, 프론트 스프로킷 이빨수를 하나 줄이거나 아니면 뒤에 큰 거, 리어 스프로킷 이빨수를 늘리거나 둘 중 하나죠. 그럼 반대로 톨 기어링은요? 연비 말고 또 다른 이점이 있나요? 물론 연비 개선 효과도 무시 못하고요. 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쭉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엔진 회전수, RPM을 좀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엔진 소음이나 진동도 줄고 좀 더 편안하게 크루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장거리 뛸 때 좋겠네요. 그렇죠. 방법은 반대로 뒤 스프로킷 이빨수를 줄이거나 앞 스프로킷 이빨수를 늘리면 됩니다. 근데 사실은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이요, 환경 규제나 뭐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좀 톨하게 세팅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원래부터 좀 그런 편이군요. 네. 그래서 실제로는 가속력을 좀 높이려고 숏하게 바꾸는 튜닝이 조금 더 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그 이빨 한두 개 차이가 그렇게 체감이 큰가요? 네. 생각보다 체감이 큽니다. 보통 앞 스프로킷은 이빨 하나, 그리고 뒤 스프로킷은 두세 개. 그 정도만 바꿔도 주행 감각이 꽤 달라져요. 물론 뭐 뒤 스프로킷 이빨수가 막 50개가 넘는 엄청나게 큰 것들도 있긴 한데, 이런 건 보통 스턴트 라이딩이나 아니면 막 언덕 가파른 데 올라가는 힐 클라임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기어비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주의사항 같은 거요.
그럼요. 몇 가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째는 스프로켓 크기가 바뀌면 체인 길이가 미세하게 안 맞게 되니까 반드시 체인 장력을 다시 조정해야 해요. 텐션 조절이죠. 근데 뭐 다행히 대부분은 스윙암에 있는 그 조절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. 아, 근데 만약에 좀 많이 바꾼다. 예를 들어 뒤를 엄청 큰 걸로 바꾼다거나 하면요? 네, 그럴 수 있죠. 특히 리어 스프로킷을 아주 큰 걸로 바꾸면 기존 체인이 짧아가지고 더 긴 체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그러면 이제 휠 베이스, 그러니까 앞바퀴 축이랑 뒷바퀴 축 사이 거리도 살짝 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세 번째는요. 지금 쓰고 있는 체인이랑 스프로켓이 이미 좀 오래됐다, 주행거리가 꽤 된다 싶으면 이왕 작업하는 김에 체인이랑 앞뒤 스프로켓을 그냥 싹 다 세트로 교체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아, 세트로요? 왜죠? 낡은 체인에 새 스프로켓만 딱 끼우면요. 그 낡은 체인이 새 스프로켓을 엄청 빨리 닳게 만들어요. 마모가 균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. 결국 돈이 더 들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속도계, 이거 문제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네 번째 고려사항이죠. 이게 중요한데 요즘 바이크는 대부분 엔진 쪽, 그러니까 변속기 출력축 쪽에서 속도를 측정하거든요. 근데 최종 기어비가 바뀌어버리면 바이크 컴퓨터인 ECU가 속도를 개선할 때 오차가 생겨버려요. 그래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랑 실제 속도랑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기어비를 가속형, 숏 기어링으로 바꾸면 계기판 속도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식이죠. 그럼 과속 단속 같은 거. 네,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실제로는 과속 안 했는데 계기판만 보고 오해할 수도 있고, 물론 아주 구형 바이크 중에 앞바퀴에서 케이블로 속도 재는 방식은 이건 해당 없고요. 그럼 이 속도계 오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 스피도 힐러라고 부르는 그 속도계 보정 장치가 있어요. 그걸 달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속도에 맞게 계기판 표시를 다시 교정해주는 장치죠. 그럼 이제 직접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비소에 맡길 때, 뭘 먼저 바꿔보는 게 좀 좋을까요? 비용이나 뭐 작업 편의성 이런 거 고려했을 때요. 만약에 한번 시험 삼아 조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시면 앞 스프로켓, 그러니까 카운터 샤프트 스프로켓 교체를 먼저 고려해보시는 게 좋아요. 일단 부품 가격도 보통 한 2, 3만 원대 그 정도로 저렴하고요. 교체 작업도 뒷바퀴를 굳이 뺄 필요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요. 게다가 이빨 하나만 바꿔도 기어미 변화 효과가 뒤 스프로켓 바꾼 것보다 더 커서 변화를 체감하기도 쉽고요. 오, 가성비가 좋네요. 그럼 뒤 스프로켓은 좀 더 비싸고 작업도 복잡하겠군요. 그리고 재질도 뭐 여러 가지 있다던데요? 네, 맞아요. 리어 스프로켓은 가격도 더 비싸고 교체하려면 뒷바퀴를 통째로 내려야 해서 공임도 더 들죠. 재질은 순정은 보통 튼튼한 강철, 스틸 재질인데요. 튜닝용으로는 가벼운 알루미늄 제품들이 많아요. 알루미늄은 확실히 가볍긴 한데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요. 장거리 투어를 많이 다니시거나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면 금방 마모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스틸의 내구성이랑 알루미늄의 경량성, 이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제품 같은 것도 인기가 좀 있습니다. 뭐 슈퍼 스프로켓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죠. 아, 참. 근데 모든 바이크가 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제 친구 할리는 못 바꾼다고 하던데. 맞아요. 중요한 지적이신데요. 이게 체인으로 구동하는 방식의 바이크만 해당되는 얘기고요.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나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, 뭐 할리 데이비슨 일부 모델이나 BMW 일부 모델들이 그렇죠. 이런 바이크들은 구조적으로 기어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랑 작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. 어떻게 보면 체인 방식 바이크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비교적 적은 비용 뭐 몇만 원에서 비싸도 몇십만 원 정도,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투자로 내 입맛에 딱 맞게 바이크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요. 결국 이 기어비 변경이라는 게 단순히 뭐 빠르다 느리다 이걸 넘어서서 내 주행 습관이나 내가 주로 타는 길에 맞춰서 바이크의 성격 자체를 좀 조율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당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